정당성이 매우 희박한 사람이고 그쪽에 믿으면 안 되지. 선출된 사람도 아니니까.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 뭐 조국혁신당 등 국회를 우리가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국회가 정말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게끔 여론 형성이 돼야 된다. 그게 제일 맞아요. 중요해요. 여론 형성. 여론, 결국엔 예. 여론. 여론은 저희가 만들 거고요. 아, 저희가 여론과는 뭐 어쨌든 여론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 하더라도 이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국회에서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막겠습니다. 네. 이용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또 법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법사위 차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아하. 다루는지, 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 먼저 법사위 차원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원장님이 현장에 또 나와주셨습니다. 정청래 위원장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탄핵사 정청래입니다. 네. 다 탄핵시켜야 돼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아니야. 아, 잘못했으면 진짜 탄핵해야지. 심각한 문제라니까. 네. 아 진짜 최근 들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야. 그렇죠. 아니 제가 뭐 우리 또 위원장님의 성격의 특성이 있어서 웬만하면 이렇게 또 칭찬 같은 거 안 해드리고 싶은데 아 진짜 그 법사위원장님 네. 아 진짜 제 가슴이 좀 뭉클할 정도로 너무 좀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거 봐 이거 봐 이래 보라고 아, 조금만 겸손하면 더 해줄 텐데. 보라고 멈추게 돼, 자꾸. 아니 정청래 법사위원장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아 이거는 뭐 동의. 아, 예, 예. 동의하지만 좀 보기는 좋지 않네요. 동의. 하지만 보기는 좋지 않다.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남이 저를 칭찬할 때까지 못 기다리는 못 성격이에요. 기다립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칭찬해 주세요. 예. 다 했고요. 법사위 차원에서의 대응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의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법 구테타라고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사법 구테타를 무슨 뜻으로 쓰시냐? 나는 이재명 후보직 박탈, 한덕수 대통령 당선, 윤석열 복귀, 아 진짜 끔찍하다. 사면 내지 석방 아. 이것을 나는 사법 구테타라고 정의하고 나는 사법 구테타라고 쓰고 있다. 아. 여러분들도 그러시냐? 네. 대체적으로 다 그렇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0일 얘기하지 마라. 20일 얘기를 하는 것은 고법을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고 절차를 갈 때 20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 예.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고법에서 저지를 해야지. 고법에서 유죄 판결을 하고 대법까지 갈 때 20일 주냐 안 주냐? 그 얘기는 그 얘기 하지 마라. 예. 매불쇼는 한 번도 안 했어. 네, 그렇죠. 그리고 20일을 안 주고도 재판을 했을 때 그 재판이 유효하냐? 무효지. 그 판결도 대법원이 하는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고법에서 1차 저지선에서 뚫리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아, 맞다, 아니, 맞다. 나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인 맞습니다만 민주당 국회가 진짜 단일 대우로 예. 조금의 흐트럼 없이 정말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매일매일 확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워요. 12일 날부터는 이재명 후보는 대선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지, 맞습니다. 최욱 씨가 어떻게 알았는지 헌법 116조 공직선거법 11조를 얘기하시네요. 제가 다 준비해놨죠.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지금 헌법 공부, 네, 제가 올려놨잖아요. 공직선거법 이걸 공부하게 하는데 네, 12일부터는 이재명 후보가 재판장에 나갈 시간이 없다. 그렇지. 그러니 모든 공판은 6월 3일 이후로 미뤄라. 예. 이거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우리는 즉각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 법사위원장님 진짜 나 미친다 진짜 법사위원장님. 아니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재판 받으러 가는 거는 위헌적 행위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3일, 14일, 15일 한번 보고하자. 이건 이미 시간이 늦다. 그래서 한번 결정을 하면 이것은 불가역적이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선제 조치를 해야 된다. 공격 아닙니다. 공격 아닙니다. 단어 조심해 주시고요. 공적인 경로 이것을 공격해야 된다.
애드립이 너무 좋은데. 와, 이거 순발력이야. 그냥 윤석열 같은 경로가 아니라 이거는 공적인 경로. 공격. 와, 이거 순발력. 공적으로 분노하고 화내자. 아니 순발력이라고 칭찬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하나도 안 질라고 하나도 안 질라고 아이고 저 이겨서 뭐 하실라고 아니 저보고 한때 무슨 공갈을 치냐 그러는데 공갈은 공익적 일갈 이런 뜻. 그리고 저보고 막말한다고 엄청 공격했어요. 조선일보 이런 데서. 저는 막말을 하지 않습니다. 막 말을 할 뿐입니다. 저런이 송석죽 같은 사람이 꼼짝 못하지. 미친다고 유상범 미친다고 꼼짝 못하지. 예. 아니 뭐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지 마세요 그럼. 그 법사위원장 네. 그거 어떻게 좀 계속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저의 법사위원장직을 계속 하기를 원하면 일단 100만인 서명을 갖고 와라. 그럼 그때 판단해 보겠다. 이런 거고요. 네. 그 법사위원장직 임기가 언제까지죠? 5월 말까지입니다. 아 이번 주 5월 말. 네. 말로 끝나요? 5월 말. 5월 말까지가 공식 임기인데 대선 기간에 원내대표 선거가 좀 미뤄졌어요. 그게 6월 13일 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임 원내대표한테 사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일은 벌었고요. 그리고 사표를 내더라도 처리가 안 됩니다. 본회의를 열어야 처리가 돼요. 신임 법사위원장을 본회의 의결로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주일 후에 본회의가 열린다. 네. 그러면 일주일 또 생명이 연장됩니다. 아니 요즘 그 본인 거 계산하고 다니세요? 지금 다 요즘 일자 날짜 진짜 계산. 중요한 일자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본인 임기를 그 본인 거 계산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셨네. 그래서 생명 연장의 꿈이 실현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뭐 20일치를 계산할 것도 없고 1차에서 끝내면 되고 내 거는 13일 번호. 자, 근데 7일. 이걸 제가 왜 계산했느냐? 그러면 한 20일 정도 생명이 연장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법사위원장을 하는 기간 동안 처리해야 될 법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고법에서 저지하는 건 좀 이따 자세하게 얘기하고 네. 6월 4일 날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인선해야 될 게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야 됩니다. 예. 6월 4일 0시가 지나면 바로 그리고 그거를 국회에 통보를 해야 되고요. 네.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지명을 해야 됩니다. 2, 3일 안에 이거를 해야 되고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내봤자 또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 대통령이 됐을 때 바로 통과를 시켜야 되고요. 형사소송법 재판이 중지된다. 헌법 84조에 의해서. 불소추 특권에 관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대법관 우리 지금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예. 극소수더라고. 독일은 300명 정도 된대요. 인구 대비로 보니까 120~130명 정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대한민국 대법관을. 네. 그래서 그 법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해야 될 일이 많아요. 대법원 재판 헌법소원 문제. 그리고 지금 3심제잖아요. 네. 근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법관들은 무오류 신이냐? 아니다. 아니죠. 그럼 위헌적 판결할 수 있지 않느냐? 예. 그거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근데 그런 강력한 법을 정청래만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임기 중에 이건 처리하고 가고 싶다. 대단하시다. 네. 헌법 대법관 늘리는 건 진짜 꼭 했으면 좋겠네 진짜. 그게 다 제가 계획이 있어요. 그래요? 계획적인 삶. 그 대법관 늘리는 문제도 그 법률 사안입니까? 그렇습니다. 헌법 사안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법원 조직법을 개정. 법원 조직법. 그러니까 헌법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구인으로 한다.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헌 사항인데 네. 대법관은 법원 조직법을 바꾸면 됩니다. 일단 당장 네. 조의대 등 대법관들에 대한 청문회는 뭐 어떤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매불쇼를 나오면서 네. 이 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어제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어젯밤에. 네. 내일 법사위가 열리는데 조의대 대법원장 네. 사법 쿠데타 그렇지. 진상 조사를 위한 청문회 그렇지. 가칭 요 청문회를 실시 계획서를 내일 결정하겠다. 결정하겠다고요? 내일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일주일 후에 청문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5월 14일 날 할 수 있고요.
5월 14일이요. 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조이대 내란 특검법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 법사위원에게 제가 지시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탄핵, 특검, 청문회 할 수 있는 국회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태도 내에서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네. 네, 아니 그 저들은 위법적으로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권한 내에 있는 걸 행사하겠다는데 네. 그걸 왜 뭐라고 하냐고. 그리고 역풍은 없다. 역풍 없어요. 역풍 없어요.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아니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하고 싶은 게 내란 특검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전 내란 특별법을 하나 제정해야 될 것 같아요. 12.3 내란 특별법을 하나 제정을 해서 지금 사법부에 연루된 사람들을 또 법원이 재판하게 만들면 그렇지. 굉장히 좀 어폐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12.3 내란 특별법을 통해서 음. 알박기 인사 다 원천 무효시키는 거. 네. 거기다가 사법부 관련된 사람들은 또 별도의 이런 재판부나 이런 걸 만드는 법안까지도 네. 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부분도 이분 한번 누구예요? 아, 공수의 종말. 우리 편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 편 같네. 아니 근데 내란 특별법 필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 여기서 5.18 말하는 특별법 우리 같이. 편이라는 것은 어. 내란 종식을 원하는 사람이냐. 내란 종식을 헌법 수호 원하는 세력. 민주주의 편이냐, 그렇죠. 헌법수 편이냐.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본인이 탁 얘기하시는데 어. 그래서 내란 특별 재판소 이걸 설치하려면 내란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네. 이 깃발 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법수호도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확실하게 이번에 제2의 반민특위라는 생각을 갖고 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단죄를 통해서 네. 민족 종기를 바로 세워야 된다. 아, 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맞아. 보복과 복수가 아니야. 아니야. 이걸 하지 않으면 네. 부당해요 또. 아니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정말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국가 사범은 정말 준엄하게 그렇죠. 역사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네. 처벌해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그렇습니다. 물어보면 돼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의 기소가 되면 그걸 지기현 같은 판사가 재판하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내란 특별법을 통해서 이런 재판소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법부가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니 내란 우두머리는 지금 한강공원 산책하고 다니고 계산책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출마를 못하게 하는 게 사법부입니다.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거는 막아내야지. 네. 이 싸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예전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 위원장님 근데 지금 네. 전체적으로 모든 종류의 사건이 지기현 부장한테만 계속 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이번에 그 추가 기소된 건도 네. 지기현한테 갔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에 나오면 단골 메뉴 답변이 행정처에서 그건 왈가왈부할 거 아닙니다. 그냥 무작위 배당이다 뭐 이런.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사가 재판하게 돼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입증해 보이라고. 네, 그렇죠. 네, 입증을 어떻게? 내일 또 따지겠습니다. 와. 그렇지. 시원하다. 아 진짜. 아 진짜 그만하겠습니다. 아 일단 해결하고 칭찬해 아니,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해결을 부터 하고 오세요. 참지 마세요. 어.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면 병. 아니야. 해결하고 오세요. 해결하고 오시라고. 그때까지 참아. 아니 지금까지 네. 해결한 게 몇 개인데. 아니 지금 진짜 중요해.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네. 지금 건 해결하고 네. 오시라고. 자 지금 그래서 건. 어쨌든 입장과 스탠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12.3 내란이 설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잖아요. 네. 또 지기현 판사위에서 윤석열 내란 수계 우두머리 피의자가 석방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유, 진짜. 마찬가지로 조희대 대법원에서 설마 이재명 후보직을 박탈하겠어? 설마가 사람 잡기 사람 때문에 나는 잡았어. 설마부터 잡겠다. 네. 설마부터 잡겠다. 네. 와, 이거 장난 잘하시네. 설마 하지 마라. 와. 지금은 전쟁 중이다. 정확합니다. 네, 지금은 네. 폭탄이 왔다 갔다 하고 총탄이 왔다 갔다 하고 화살이 확확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목에 칼로 찌른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 이렇게 안 하겠다. 이런 말도 하지 마라. 이미 목에 칼이 찔려서 피를 흘리고 있다. 왜? 맞아요. 선거에 대선판에 대법원이 뛰어든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선의를 기대하거나 설마 하면서 방심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 조이대가 선거에 완벽하게 지금 뛰어들었고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조금 영향을 자기들 입장에서는 역풍이 좀 불고 있죠. 네. 자기들 입장에서. 하지만 영향을 주려고 했고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자, 정청래 법사위원장님. 우리 의원님의 보좌관님이 지금 눈물로 후원 계좌 자막을 띄워야 된다고 하는데 자존심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띄울까요? 띄우지 마세요. 와. 지금은 후원금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해결하고 오세요. 뭐가 있고 있어. 아니 지금 다들 분자금이 필요한데 후원금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필요하다. 와, 아니 우리 보좌관님이 그러면 의원님이 후원금을 채워주던가 이렇게 좀. 아니 저에게 후원금을 보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에 분자금을 사용하십니다. 죽는 거야. 지금 보좌관님 표정은 너무 안 좋아요. 오열 거의 저. 아니, 근데 지금 오열 중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보좌관들이 저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뭐 해놨잖아요. 네. 잠깐 미쳤거든요. 몇 초?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4천만 원인가 순간? 그 3천만 원인가? 그 순간에 야, 왜 띄웠어? 푹 들어오고 2초 뛰었어. 2초. 잠깐 띄웠다. 아니 그래서 야 매불쇼가 뉴스공장보다 낫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그 다른 거랑 비교하세요. 김원준 정신 차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법사위원장님 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이미 너무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요거는 좀 확실히 확인했고. 그러니까 네. 새벽 3시 4시에 저한테 문자 좀 그만 보내세요. 이 시간에 잠이 오냐? 그런 문자를 보내. 아니 캔슬러가 울리면 무슨 당에서 급한 일이 있나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생겨. 왜냐면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면 문자 보면 이 시간에 잠이 오냐. 그건 좀 너무 좀 너무 하시네. 그리고 제가 가끔 가다가 재밌으라고 먹방 올리거든요. 밥이 넘어가냐 획 떠지는 게 막 달리면 제가 얼른 지우거든요. 근데 열심히 먹고 체력을 키워서 힘있게 싸워야 됩니다. 맞아요. 잠도 잘 자야 됩니다. 잠 못 자면 청문회도 할 수 없고 법사위 진행하는데도 해가 꼬일 수 있거든요. 그게 저에게 수면권을 좀 보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해결하고 주무세요. 어떤 걸 해요? 아니, 그 저 5월 12일 네. 그 시간 그때까지 잠을 자지 말라고? 아니, 그거는 알아서 이제 조율하시고 그거는 확실하게 직무를 정지시켜서라도 그러니까 진행되지 않도록 예, 서울고등법원 서울 재판 진행되지 고등법원에서 않도록.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거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전략 계획이 방향이라면 있어요. 네. 계획이 있어요.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전술 구체적인 전투는 언제 어느 시기에 그렇죠. 기습적으로 할 그렇지. 거냐. 그렇지. 근데 기습적으로 할 건데 왜 얘기 안 해주냐고, 왜 공개 안 하냐고 또 이런 문자를 보내시는데 그건 아니죠. 좀 자제해 주시기 그건 바랍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저는 딱 정확한데 민주당도 권한 범위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밝혀야 할 수 있는 돼. 걸 다 보여줘요. 그래야 서울 고등법원이라든지 대법원도 야 이거 좀 움찔움찔하지. 그렇죠. 하지만 디테일한 전술은 공개할 필요가 없죠. 제가 이미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물러나지 않는다. 단 1cm도. 와.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다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대법원에서 보고 있다면 민주당이 혹시 뭐 좀 타협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혹시 한다면 버려. 그래서 두 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판이다. 그렇지. 그렇지. 이런 의지가 딱 보면 돼요. 이거는 실제 상황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관 10명 전원 다 탄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우리는 그런 경우 고려하지 않아. 그냥 원칙대로 해. 그렇지.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경우의 수가 어떻고 그렇지. 이럴 경우 저럴 경우 민주당이 자구우면 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법사위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이제 확실히 우리가 들었고요. 예.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민주당의 또 아, 저는 민주당 아닙니까? 아니 그 지도부는 아니잖아요. 전 지도부죠. 아니 그 민주당 현 지도부 잠시 후에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아니 근데 현 지도부도 나한테 다 물어봐 어떻게 해야 되냐. 아유 좀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도 안 지신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그냥 들으세요. 아 지금 표정이야. 지친다.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민주당의 현 지도부이자 선대위원장님을 예. 네, 모셔서 저도 선대위원장이에요. 골목골목 선대위원장. 지옥 씨, 저는 광주 전남을 맡아서 하는데 좀 이따 나오실 우리 박지원 어르신과 손잡고 광주 전남의 85% 투표율, 90% 득표율 이걸 목표로 좀더 골목골목 다니겠습니다. 예. 90% 이상. 예. 위원장님 문자로 지금 장난할 때냐고 보낸다고 지금 자 저희 광고 보고 옵니다. 네. 네. 14만 원. 자, 밑으로 준비된 이야기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이제 차라리 이번에 잘 됐다. 명분이 생겼다. 사법개혁에 대한 명분. 아,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 네, 그 액션 플랜을 다 갖고 있습니다. 네. 플랜 A, B, C. 구체적인 건 여기서 다 까요. 아니 네, 뭐 그런 네, 뭐 적절치 않고.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네. 우리 의총할 때는 네. 굉장히 점잖게 나오셔가지고 법원에 대해서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의원들 말 조심하라고 막 그러는 다른 사람을 못하게 하고 내가 해야지. 단독으로 하지.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아마 그 정청래 위원장님은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어. 다른 사람은 말을 막 해갖고 오히려 조금 도움이 안 되고 나는 내가 말하는 걸 아주 야무지게 잘하니까. 선 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만 말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법사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자꾸 사람들이요. 이게 판결이 확정돼서 못 나오게 되면 어떡하냐. 그렇습니다. 이걸 그게- 주로 이제 집중하시잖아요. 그게 진짜 걱정이 물론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일인데 없죠. 그 이전에 사실은 선거 운동 기간이 일단 시작이 되면 법원의 재판이든 수사기관의 수사든 일체 못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선거에 관여하는 거고 맞습니다. 선거 중립성 위반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관례상으로도 그렇고 미국의 경우에는 그 미국의 법무부 지침에 의해서 금지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의 60일 룰이라는 게 있어요. 60 days 룰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네.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에 대한 수사나 기소, 소환, 압수수색 그리고 그에 관한 일체 공개를 할 수 없다. 이런 법무부의 내부 지침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재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근데 사실은요. 실제로 선거 운동 기간에는 실제 그게 한 2, 3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한 번도 재판이나 수사 얘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깬 게 유일한 게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총선 때부터.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그 당시에 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 주가 조작 사건도 하다가 네. 이게 뭐 선거 맞아요. 영향 미친다 어쩐다 하면서 막 급하게 마무리했어요. 검찰에서 기억하시죠? 중단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말이 안 말이 되고 안 되죠. 지나치게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법률에 그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헌법에는 또 아니 들어가 그럼요. 있으니까. 아니 이게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공무원의 선거 중립성. 예.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에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거법에도 구조 1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다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 안 해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실제로는요. 이게 무슨 결정적인 어떤 판결 내용이 아니고 또 판결 확정에 의해서
이 어떤 저 대통령 후보 자격이 박탈되거나 이런 위험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왜냐하면 이런 판결이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요 선거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등록을 해갖고는 2, 3주밖에 안 하는데 선거 네. 운동 한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막 공판을 한다 이러면서 여기에 선거 후보자에 대한 재판 얘기가 나오고 이게 정상이냐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지 형성에도 악영향을 끼치지만 실제 선거 운동을 하는 물리적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재판을 받는 그 시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재판을 또 준비하는 시간까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난 총선 때부터 이재명 후보에게만 이게 예외로 적용이 돼.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덧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독재 시대 때는 가택연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민주투사들이 다 집에서만 이렇게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예. 이재명 대표 저 정도 되면 선거운동 못 하잖아요. 네. 며칠이 빠지니까. 그렇습니다. 저거는 재판연금이에요, 사실상. 맞습니다. 법정에 서초동에 그냥 가둬놓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헌법 116조 1항 명백한 위반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이거는 재판 과정이고 이거는 법적인 절차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의 어떤 중립성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선거권, 피선거권의 보장 이게 적어도 선거운동 기간 이게 한 불과 2, 3주 예. 여기에 대해서는 보장되는 헌법상의 정신이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말갈부 하지 마라. 네. 그거는 명확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요. 이게 사실은 87년 헌법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보장이 됐어요. 그럼 국민이 직접 뽑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에 하나 이걸 통해서 재판이 만약에 확정이 진짜 무리하게 이거 무리하지 않으면 확정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무리한 절차를 진행해서 재판 확정해서 후보 자기 박탈한다든지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이 사실상 사법부가 대통령을 뽑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대통령 직선제인 헌법 67조 위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대통령 직선제를 이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는 게 파기환송심 서울법원에서 뭐 며칠에 어떤 선고를 내릴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를 나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유죄 내리면 어떡하냐, 유죄. 뭐 그러니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지만 거기에서 갑자기 무죄를 또 때리면 이재명이 상고를 할 수 있는 7일을 박탈하고 검사가 바로 하루 만에 그냥 상고를 하면 시간을 또 줄여가지고 또 대법에 올라가면은 자기들이 또 그 파기 재판 뭐예요 이런 얘기를 나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거는 그 너무 많이 나간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되는 끝나는 거예요. 거야.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것은 선거 딱 등록해서 본 선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떤 내용이든지 누구에 대해서든지 간에 재판이든 수사든 진행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엄청나게 긴 기간도 아니에요. 한 2, 3주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의원총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도부 회의를 한다든지 그럴 때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인식의 단일 대우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간혹 한두 분이 좀 다른 얘기를 또 하기도 하나요? 아니 기본적으로는 이런 인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 위기 의식을 갖고 있고. 다 똑같군요. 이건 뭔가 심각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네. 상식적인 일이 지금 이게 부정되고 있다. 다 그렇게 느끼는데 이제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 네. 예를 들어서 아, 예.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방법론적인 차이는 좀 있는 거죠. 아.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럼 일단 중단시켜야 되는 거죠. 중단 안 하니까 경고를 막 하지만 중단 안 하면 중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단을 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법관의 탄핵이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법관의 탄핵을 할 거냐 말 거냐 또 한다고 했을 때 시기에 대해서 언제 할 거냐 15일을 공판기일로 잡았는데 그러면 15일 전에 할 거냐 직후에 할 거냐 이런 차이가 좀 있죠. 왜냐하면요 방법론에 너무 빨리 하면 또 이게 탄핵했다가
혹시 그렇지. 빨리 돌아오면 맞아. 헌재에서 한해 빨리 그랬어. 해가지고. 너무 빨리 했어. 네. 그럼 이게 헌재로 넘어가. 헌재가 또 너무 빨리 한해 기각이다 이놈들아. 해버리면 이것도 혹시. 골치 네. 아프거든. 그래서 이런 이제 좀 복잡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을 막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걱정 때문에 이제 시기가 너무 늦어도 안 되지만 네. 너무 서두르다가 너무 빨라서 네. 이게 또 그런 상황이 오면 또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이게 돌을 여러 사람들이 두드리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하고. 제가 볼 때는 일단 준비들을 딱 준비들을 해놓고 그다음 우리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12일 날 네. 그걸 이제 이 연기 신청을 해놓은 상태죠. 그때 이제 태도를 보면 대충 가늠이 뭐 되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럼 일단 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것은 이제 아주 우리가 이 늦지 않게 그러나 너무 빠르지 않게 네. 그 어떤 시점쯤에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또 아주 그 높으신 분과 이야기를 또 나눠야 되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셔가지고 눈치가 좀 많이 보이는데 네. 끝으로 하실 말씀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국민들이요 이것 때문에 중도층에서도 오히려 너무 심하니까 아 이게 웬일이야? 이거 뭐 이상한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그래서 오히려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에 역풍이 거꾸로 역풍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은 하시지 않되 네. 똘똘 뭉칠 필요가 있다. 예, 맞아요. 네, 그리고 하여튼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네. 이 A 플랜, B 플랜, C 플랜까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요. 플러스 국민의힘 상황도 다뤄볼까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또 예를 들어서 아주 또 분량감 있는 사람이 야, 그 판사는 탄핵하면 되는 거야? 탄핵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또 해방 놔버리면 안 되죠. 이것도 사건이 복잡합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잡아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또 백신도 나야. 잡아낼 사람 나야. 어머, 아니, 벌써 오셨네. 매불쇼가 그런 역할까지 해야 돼. 사전에 백신 나야. 네. 왜냐면 이분은 워낙 중량감이 있기 때문에 당에 가가지고 그 판사 탄핵하고 하는 그런 거는 정치가 아니. 이래버리면 이거 골 때리거든.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 매불쇼가 계속해서 백신 놓습니다. 정치계 횟수는 아니죠, 세순. 박지원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거 쿠데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략적으로 잘 봐서 탄핵해야 됩니다. 대법집은 오면은 말씀이 또 달라지니까. 이것이 정치야. 이게 정치야. 그렇죠. 그러면은 뭐 이제 조희대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딱 하나만 요 관련해서는 여쭤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 저희 아버지보다도 연세가 많으시고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솔직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법에서 이번에 파기환송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내가 제보를 받았는데 대법에서 이거 무죄 때린다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결국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의원님에게 누군가가 정보를 준 게 역정보가 들어갔을 가능성, 그 정보원이 쓰레기일 가능성, 정보원 쓰레기설, 정보원 쓰레기설, 요게 하나가 있고요. 박지원 또한- 쓰레기설. 그 의원님, 제가 그런 표현 못 씁니다. 그렇게 묻고 싶지 뭘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표현 좋아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두 가지. 아 그거요? 제가 지금까지 그분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정보를 주신 분. 네, 그리고 틀림없이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부로 끌어가기 전에 네. 저한테 전원 합의부로 갑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원심 확정이지 오. 파기환송은 아닙니다. 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원합의체 회부는 만났네요. 맞았네요. 예, 맞았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고 그런데 3일 전에 대법원에서 선고 3일 전에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매불쇼에서 저를 매일 나오면은 내가 매일 좋은 얘기를 해줄 건데 일주일에 한 번이요. 다른 방송에 나가서 기류가 이상하다. 하셨어요? 했죠. 그래요? 그걸 못 챙겨봤네. 예, 기류가 이상하다. 그 얘기 안 하셨는데 그 전날 안 하셨잖아요. 정정하신 거 못 봤어 사실. 노영희 변호사도 노영희 가만히 있어. 요즘 총기가 많이 갔어요. 그런데 네. 제가 확실한 것은 그 전날 우리 법사위에서 우리 민주당의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네. 법원 행정처장한테 자판이냐 파기자판이냐? 파기환송이냐 파기환송이냐? 이렇게 얘기를 질문하니까 천대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이지만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아니 훌륭한 건 훌륭한 거예요. 삐졌다. 그런데 그분의 답변이 네. 돌려보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나는 확실하다. 파기환송이 확실하다 하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제가 틀린 것도 사실이고 틀리죠. 모든 언론이나 모든 법조인 특히 신인균 변호사하고 노영희 변호사는 더 틀렸어. 다 틀렸죠. 틀리는 다 게 틀렸어요. 맞고, 틀리는 게 맞고. 이름도 틀렸어요. 신인규. 신인규. 다 틀렸죠. 언론들도 다 틀렸고. 상식에 어긋난 거예요. 네, 상식에 그렇기 어긋난 때문에 우리가 사법 구태타를 하고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때의 이유는 소부에서 한 책임을 거기다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전원 합의부로 가지고 간다라고 했는데 당시는 999 일념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건 있을 수 없는 사법 쿠데타이고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부지법 난동 사건 때도 한마디도 안 대법원장이 한마디 해라 하는 것을 제가 법사위에서 요구를 했지만은 침묵을 지켰는다면은 안 돼. 계엄령 허고령 문제에 대해서도 끝까지 함구함으로써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나라 대통령은 아직도 윤석열이고 그 내란 세력으로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악의 한덕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아니, 한마디만 더 한번 더 하자면요.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15일 날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에서 첫 재판 하잖아요. 네. 그때 그 재판을 보고 우리 민주당은 최상의 목표는 파기환송심 즉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가 안 남아야 돼요. 그렇죠. 네. 깜짝 놀랐네. 그렇기 때문에 6월 3일 이후로 선고를 해라 하는 것도 요구를 하지만은 지금 현재 사법부에 하는 일을 보면은 무슨 일을 어떻게 저지러 버릴지 몰라요. 맞아요. 뭐 이재명 후보가 첫날 안 나간다, 뭐 연기 신청한다, 별 얘기가 다 있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무조건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선고가 안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의총에 나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러한 의사를 의원들하고 협의를 한 게 네. 15일 날 재판을 보고 네. 바로 네. 고등법원을 세분 합의부 7부 네. 거기를 탄핵하든지 그렇지. 안 그러면 대법관 10명을 탄핵하든지 아유. 탄핵으로 가자. 고맙습니다. 이건 딱 정해졌어요. 네. 그런데 정청래 위원장이 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같은 것은 얘기하지 말하게 놓고 자기가 여기서 야 원성이 잦아. 원성이 잦아. 주변은 다 단속시켜놓고 동시간대에 모니터링을 다 하셔가지고 그래 제가 저기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분 대단한 대단한 사람이다. 아 정청래 위원장 대단하다 진짜. 얘기하지 와 말라. 대단해. 오시는 얼마나 분들마다. 법사위원장으로 호랭이 노릇을 아, 하는지 예. 호랭이 노릇을 아, 하는. 대단. 저는 딸상을 못해요. 제가 없으면 안건 조정위원회로 넘기니까 네. 소변 보러 갈 때도 허락받고 가라고. 그럼 맡으셔야죠. 잘해요 그럼. 아 잘해요. 예, 예, 예. 지금 현재 윤석열 치하에서 최고의 정청래 의원은 명법사위원장이고 아, 인정. 아이고. 최민희 의원은 명 아, 맞아. 하방정통위원장이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 예. 와. 아 이거 뭐 매불쇼 효과인가요? 이 매불쇼와 또 그 생각의 단지 매불쇼에서 최욱 씨만 저를 모략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네. 그것은 아 제가 의심이 좀 많아서 아니요. 병이 시청률 증가를 위해서 하는 소리다. 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본심은 저를 존경하지만은. 아 네. 그렇게 착각하고 계시니까 네. 다행이네요. 박수산. 자 그러면 최악의 한덕수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예. 오늘 최악의 한덕수가 박지원 의원님을 저격을 했어요. 아 맞아요. 어. 한덕수 부인과 관련한 무속 의혹에 대해 박지원 의원님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아주 세게 얘기했던데. 세게 비판을 예. 했거든요. 나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 게 너무 좋아. 그래야 한 배를 안 탄다는 안심이 되죠. 그렇지. 자, 그 세게 비난하는 그 장면 우리 의원님이 못 보셨을까봐 면전에서 보여드립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후보님의 부인을 거론하면서 무속 전문가라고 언급을 해서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을 하셨던 분이 그러한 얘기를 새빨간 거짓말을 그렇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고발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국회의원 내가 비서실장으로까지 모시던 분을 그렇게 하면 되겠나. 그리고 그 말씀하신 거를 취소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손가락질. 와. 아니 그 지금 그 연세가 화 많이 한 났네. 차이도 아닌데 한참 그 동생이 손가락질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말이야. 사과하래 사과. 그래도 자기가 나를 비서실장으로 모셨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건 사실이죠. 예.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새하얀 진실입니다. 그렇지. 빵으로 간다. 그렇지. 평행선으로 가야 돼. 평행선으로 그리고 가야 돼. 저것은 강대강. 강대강. 제가 국정원장을 그렇지. 하면서 안 사실이 아니라 네. 비서실장하고 경제수석 할 때 어. 우리 모두가 알고 와. 청와대 출입하는 한덕수 총리를 잘 아는 기자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와. 한덕수가 뭐가 저 예뻐서 고소 안 했겠어요. 아, 그렇지. 야, 한덕수. 너가 지금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 의원님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좀 언어로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 언어로. 나는 네, 덕수야. 새하얀 진실을 얘기하고 있고 덕수야. 한덕수야 조용. 너는 새빨간 거짓말 하고 있다. 출입 기자들부터 물어봐라. 됐다. 썸네일 나왔다. 큰 그림 그렸다. 됐다 이제 실질이야 실질. 두 사람은 이제 가까워질 수 없어. 됐어. 내가
이게 항상 불안했거든. 항상. 아니 그런데 네. 한덕수 총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절대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못한다. 나왔어요. 나는 나왔죠. 네. 그렇지만 등록 못해요. 아, 등록 문제. 나는 이것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아, 등록을 못. 아 그래요. 등록 못해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김재원, 네.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이 투표용지에서는 한덕수 없앨 것이다. 볼지 못할 것이다. 네.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예. 김문수는 별이 보이는데 아. 한덕수가 따라다니면서 만나자. 나성에 가면 내 편지 써요. 외로우니까 쓰는 거예요. 아. 자기가 급하니까 만나자 하지만은 아. 김문수는 내려가 버리잖아요. 네. 영남으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로 지금 권영세 권성동은 만나러 영남 갔습니다. 네. 권영세 권성동. 그 김문수 한덕수 관계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네. 최악의 한덕수 하나만 더 보고 갑니다. 이자는 진짜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결국은 이제 대통령 출마를 위해서 총리직 사퇴하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거든요. 일단은 최악의 한덕수 출마 선언한 첫날 오세훈과 함께 쪽방촌에 갔어요. 근데 이자들은 진짜 이런 표현을 하기가 좀 그런데 난 너무 역겨워요. 이 취약계층을 언제나 정치적 도구로 활용을 합니다. 이게 나는 이게 너무 역겹습니다. 심지어 쪽방촌 주민들을 만나지도 않고 갔어. 사진 찍으러 갔어. 사진 찍으러. 그 장면 최악의 한덕수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생방송에서 지금 백그린 표를 열고 있는데요. 이 장소를 선택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합하고 하려면 역시 중요한 것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 방문하신 소감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양해를 구해서 소감 고맙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감동하셨어요? 지원을 받고 하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기도하고 뭘 하는 분들이 어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는 겁니다. 역시 이 방법은 옳다. 잭브리핑만 저기서 하고 쪽방촌은 안 둘러보고 가십니까? 쪽방촌 아까 안 둘러보셨어요. 저기 서울시가 센터만 가셨죠. 여기 있는 사람 만나고 가야지 금방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을 만나서 우리를 고통이 어떤가 하고 물어봐야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한 몇 사람 이야기를 해갖고 시간 몇 시 온다고 이야기라도 해줘야지. 이 양반이 언제 올지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깜짝 놀랐어 우리가. 생내기 아닙니까? 한덕수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자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그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거기에 국민들한테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반성하는 그런 것도 없이 이게 뭡니까? 그들이 정말 인간이라면요. 대선에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집권 여당의 그 국민의힘이라는 거기에 다수들은 이번에는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나와서는 안 된다. 반성하겠다. 정말 고개 숙여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나 다음엔 참 무슨 말을 해요. 진짜. 한덕수는 진짜 진심과 영혼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나쁜 놈이야. 너무. 정말 최악의 한덕수입니다. 자, 그리고 최악의 한덕수 광주에 가서 또 한심한 모습을 연출을 했죠. 자신을 못 들어오게 하니까 또 호남 사람이라고 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이거 너무 또 바로 또 심각하잖아. 표현을 합니다. 광주 사태라는 그 단어가 진짜 나쁜 단어거든요. 광주 사태. 그러니까 광주 시민이 폭도였다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 울산에서 살았는데 그때 나는 광주 사태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해요. 항상 그 얘기를 듣고 자랐거든요. 전두환이 쓰던 표현이잖아요. 광주 아직도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 장면 잠깐 봅니다. 이현실 권력들이 지지들이 앞뒤로 감싸고
5.18 광주 사태에 대한 그 충격과 아픔은 정말 그 생각을 하면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광주 사태에 관한 거는 참 알고 싶은데 진짜 너무 심각하다 진짜 심각해. 제가 이번 연휴에 광주 갔다 왔는데 저것 때문에 화 많이 나 계십니다. 문제 계십니다. 요 건이. 제가 이번에 가서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 새끼가 뭐 호남 사람이든 평양 사람이든 뭐 궁금하지도 않고 그렇지. 와가지고 정말 저 표현 하나하나 정신머리 나가 있는 놈이라고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다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척분들 만나는데 다 화두가 그거예요. 꼴배기 싫어서. 아니 그런데 네. 부인이 무서워 그건 박지원이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네. 호남 사람을 속였다 하는 것도 제가 맨 먼저 얘기를 맞습니다. 맞아요. 했는데 네. 왜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안 하지? 그건 안 하더라고. 그러네. 그건 또 조용하네. 그 보수 정권 때는 그 호남 사람인 걸 싹 감췄죠. 그 YS 정권까지 감춰가지고 DJ가 대통령 되니까 커밍아웃 해서 그렇지. 내가 호남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광주 사태도 저렇게 입에 올라 있으니까 하면은 그 다음 말할 때는 고쳐야 되는 그렇지. 의식이 있습니다. 예,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예. 오늘 처음으로 최욱 씨하고 나하고 똑같네. 그 진짜 핵심이라고 봤어요. 아니 그 본인이 이제 어느 순간 때문에 광주 사태라고 했다가 이건 좀 말 실수했구나 하면 다음에는 그걸 정정을 해야 되거든. 그거 안 하고 또 그냥 광주 사태로 가버리더라고. 평소에 쓰던 표현인 것 같아 그냥. 네. 한덕수가. 그리고 이자는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지역주의를 선거에 끌어들이는 거야. 또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호남 사람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야. 그렇죠. 왜 이거 지역주의로 국한짓냐고. 그거 자체가 비하예요. 약간. 네, 그렇습니다. 호남 사람이면 다 뽑아주는 줄 알고. 그러니까 평생 저렇게 누구 파리 정치만 한 거거든요. 약간 쪽방촌 가서 어려운 분들 팔고 또 호남 가서 또 호남인들 팔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참 이거 전 정치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정말 퇴출돼야 될 구태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얘기지만 이 국민의힘 단일화돼요. 그런데 한덕수로 안 돼요. 한덕수는 못 나오고 김문수로 단일화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저분 얘기는 가치가 없다니까요.